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입니다. 1분기 실적, 잠정 실적이 본격적으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중에서 실적 좋은 기업들 한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종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실적이 우수하다, 그 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매출액이 상승을 해야 되는데 언제와 비교를 해야 될까요? 지난해 같은 기간 2019년도 1분기와 지금 현재 2020년도 1분기와 비교를 했을 때 매출액이 5% 이상 종목에 주목을 합니다. 네, 두 번째는 영업이익입니다. 영업이익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과 현재 1분기와 비교를 했을 때 매출액보다는 조금 높은 10% 이상 기업에 주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순이익이죠. 순이익도 지난해 1분기와 올해 1분기와 비교를 했을 때 영업이익보다는 다소 높은 15%. 영업이익이 10%가 증가하면은 순이익은 자산가치 상승에 따른 좀 더 높은 기대 수익률까지도 생각을 했을 때 약 15% 이상인 기업에 주목할 필요가 좀 있겠고요. 또 하나, 이 15%란 의미는 우리가 1년 동안 주식 투자를 해서 최소한 우리가 마지노선으로 거둘 수 있는 수익률의 그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출액 5%, 영업이익 10%, 순이익은 15% 이상의 기업을 동시에 이룬 기업에 우리가 주목을 하자, 이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실적이 좋아졌는데 주가가 이미 엄청나게 높게 올라서 고평가돼 있다. 이런 기업은 제외를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실적 대비 저평가에 대한 기준이 과연 무엇이냐? 이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예를 들어서 순이익이 15%가 증가했어요. 전년 대비. 그러면 PER과 비교를 하는 겁니다. 이 PER이 이 15보다 낮은 수치가 저평가된 것입니다. 가령 PER이 10이 아니라 20이다. 실적 대비 주가가 비싸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바꿔서 성장률은 15%인데 가령 PER이 7이다. 성장률 대비 주가는 반값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매출액 5%, 영업이익 10%, 순이익 15%에 순이익 대비 PER이 낮은 기업, 즉 실적 대비 저평가된 기업을 오늘 골라봤습니다. 자, 이번 주말까지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잠정 실적을 발표한 기업은 81개사였습니다. 이 중에서 아까와 같은 조건을 모두 갖고 있는 기업은 8개사에 불과했습니다. 이 중에서 아까와 같이 순이익보다도 PER이 낮은 저평가 종목을 추려보면은 4종목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 종목은 바로 동남합성, SKC, 코롱PI, 성원산업, 해성TS입니다. 자, 이 4종목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높은 시장 지위, 1등 기업입니다. 일단 동남합성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남합성은 계면활성제를 제조하는 기업이에요. 계면활성제는 어디에 쓰이냐? 비누, 세제, 섬유유연제, 요즘 세정제 많이 쓰시죠? 이쪽에 들어가는 필수 소비재입니다. 중간 소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전체 매출 비중이 92%로 단일 사업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이고요. 수출은 19%, 내수는 81%를 마크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코로나 시대에서는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재무 안정성이죠. 일단 부채 비율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에 불과합니다. 굉장히 낮죠. 제조업 같은 경우는 부채 비율이 80% 미만이면 안정권에 드는데 28%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현금성 자산도 많습니다. 유동 비율이 286%나 됩니다. 재고 자산을 제외한 유동 자산도 207%로 재무 안정성은 우수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실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이 저 끝에 있는 1분기
그리고 지금의 1분기와 비교했을 때 매출액은 견조한 실적 8%가 증가가 됐는데 영업이익은 무려 79%가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률도 6%에서 11%로 급등을 했죠. 자, 주당 순이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 2, 3, 4분기인데 여기서 이상한 것들이 하나 보이죠. 일회성 자산 매각에 따른 순이익이 갑자기 크게 증가했습니다. 지금 기업들이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산을 지금 매각하고 있는데 시기가 안 좋죠. 자산을 매각해도 그걸 매수할 만한 주체가 나타나기가 어려운 시기입니다. 근데 이 기업은 코로나를 피해서 기가 막힌 타이밍으로 지난해 4분기에 자산 매각에 성공을 했습니다. 무려 150억 원의 자산 매각을 통해서 재무 안정성 그리고 기존 사업 강화를 할 수 있는 그렇게 자금을 그런 용도로 이제 쓸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이고요. 주당 순이익은 주가에 굉장히 밀접한 영향을 줍니다. 주당 순이익은 PR에 영향을 주고 그 PR 때문에 주가의 흐름까지도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지난해 1분기와 올해 1분기와 비교를 했을 때 전년 동기 대비 숫자가 좀 안 나오는데 이게 한 2배 정도 그쵸? 2배 이상 증가한 지금 수치가 나왔습니다. 연간으로 따져보겠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부동산 매각에 따른 일회성 이익이기 때문에 요거는 살짝 제외를 하고요. 2018년과 비교를 했을 때 무려 97%의 주당 순이익 성장이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우리가 이 기업에 지금 투자를 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률은 어느 정도냐? 이 기업의 추정 실적에 따른 PR은 약 8.7배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목표 PR을 정해야 되는데 목표 PR은 과거에 정상적인 주가와 정상적인 실적을 맞았을 때 평균치를 뽑아 보니까 PR 약 12배 정도가 나옵니다. 요것을 적정 PR로 가정해서 구해 보면은 상승여력은 약 38%. 지금 사시게 된다면 목표가는 38,4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SKC 코롱 PR입니다.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은 기업들이죠. 일단 보시면은 이 기업은 폴리이미드 필름을 제조하는데 이게 열에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게 연성 회로기판, 휴대폰에 들어가는 이제 휘어지는 인쇄 회로기판이죠. 그리고 방열 시트의 소재는 애플에서도 동사의 제품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용도로 쓰이는데 특히 디스플레이 용도로 지금 부각이 되고 있죠. 폴더블 폰, 휘어지는 휴대폰, 여기 플렉서블 OLED 디스플레이 쪽의 용도로 씁니다. 그래서 이 분야가 지금 개화 중에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업은 글로벌 1위입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데 이게 30%입니다. 글로벌 1위 기업이라는 것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겠죠. 재무 안정성 봐야 되겠죠. 일단 부채 비율부터 보겠습니다. 80% 미만이기 때문에 안정권이죠. 그리고 순차입금 요 둘을 다 합해서 단기 부채를 충분히 갚을 수 있는 유동성 자산이 있기 때문에 재무 안정성은 매우 양호하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분기 실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연간 실적이고 올해 1분기니까 키가 좀 낮게 나와 있죠. 그런데 주목할 것은 영업이익률이 큰 폭으로 회복이 됐습니다. 지난해는 글로벌 경기가 좀 안 좋았고요. 휴대폰에 대한 수요도 높지가 않았기 때문에 매출도 낮아졌고 영업이익률도 수익성도 감소했지만은 올해 들어서 갑자기 수익성을 회복을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 기업의 실적, 1분기 잠정 실적을 보고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분기를 보겠습니다. 지난해 1분기와 올해 1분기와 비교했을 때 매출액은 무려 53%가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359%가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이 8%에서 24%로 껑충 올라갔죠. 이게 지금 2분기 실적도 좋을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기업이 1분기 때는 실적이 악화가 우려가 됐어요. 왜냐하면 중국에서 코로나 매를 먼저 맞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분기에는 중국의 영향 때문에 실적이 매우 부진할 것으로 전망이 됐는데
반면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고요. 2분기는 중국 시장의 휴대폰 시장이 성숙입니다. 성숙에 진입이 되기 때문에 2분기 실적 역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시장에선 내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주당 순이익을 보시게 된다면은 네, 1분기 지난해 1분기와 지금의 1분기와 비교했을 때 무려 494%의 성장을 보였습니다. 이것을 연간으로 보시게 된다면은 지난해는 좀 안 좋았죠. 그래서 기저 효과까지 더해지면서 186%의 성장. 허나 이것과 비교하는 게 아니라 과거 5년 동안의 EPS의 키높이를 보시게 된다면은 올해 키높이가 가장 높죠. 그래서 올해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아주 높은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기업에 투자를 했을 경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이 어느 정도 되느냐? 지금 SK시코령 PI가 과거에 보였던 주가의 흐름과 실적을 같이 보시면은 이걸 이제 PER 추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평균 PER을 보수적으로 저는 24로 잡았습니다. 시장에서 보통 이 기업의 PER을 한 30배 정도를 쳐주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달성할 수 있는 목표가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시장에서 제시하는 그리고 그동안 평균치보다도 다소 보수적인 PER 24배를 잡았습니다. 이 기업의 올해 기대할 수 있는 PER은 추정 PER은 17.8배입니다. 목표가는 41,000원이 되겠고요. 상승 여력은 35%가 되겠습니다. 송원산업을 살펴보겠습니다. 송원산업은 벌써부터 어렵죠. 화학이니까 폴리머, 산화방지제. 자, 폴리머는 플라스틱을 만드는 핵심 소재죠. 산화방지제는 플라스틱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플라스틱이 산소, 열, 빛 이런 것과 접촉을 하게 된다면 고유의 기능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산화방지제라는 필수 소재를 투입하게 되는데 결국 전 세계에서 플라스틱을 만들 때는 필수 소재입니다. 산화방지제 없이 플라스틱을 만들 수는 없어요. 이것이 국내에서 1위고 글로벌 시장에서 2위 기업입니다. 네, 1위는 전 세계 바스프 독일 기업이죠. 2위가 송원산업입니다. 독과점적 지위를 갖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죠. 이러한 글로벌 시장 지위가 높은 기업들은 가격 압력에서도 자유롭고요. 원가에 대한 가격 변동 이 부분도 자기가 충분히 마진을 확보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실적 안정성이 높은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시게 된다면은 일단 매출 비중이 한국이 22%, 아시아 28%, 유럽, 북남미 그래서 전 세계 지금 고르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잼 안정성을 봐야 되겠죠. 자, 일단 부채 비율이 100%를 넘었어요. 아까 제가 제조업은 부채 비율이 80% 미만이 안정권이고 80% 이상이면은 약간 좀 관찰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럼 부채 비율이 높다 투자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시죠. 여기에다가 순차입금까지 있습니다. 이 순차입금은 결국 이제 부채 비율에 포함되겠죠. 자, 여기서 봐야 될 것은 이 부채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단기 부채가 있고 장기 부채가 있습니다. 근데 기업은 장기 부채를 못 갚아서 망하는 기업은 없습니다. 모두 단기 부채를 못 갚아서죠. 단기 부채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보는 것이 바로 유동 비율입니다. 유동 비율은 1년 안에 단기 부채를 갚을 수 있는 유동 자산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재무 안정성은 양호하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연간 실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꾸준히 증가하는 게 보이시죠? 네, 글로벌 수요를 독과점적 지위를 가지고 흡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꾸준한 실적 성장이 나오고 있는데 단, 유가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원재료 가격의 변동 때문에 영업이익률은 약간 변동이 돼요. 송원산업 같은 경우는 그 원재료가 패널 가격에 좀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는 패널 가격의 상승에 따라서 약간 수익성이 좀 떨어지는 모습이 살짝 연출이 됐습니다만은 올해부터는 다시 수익성을 회복하는 구간으로 접어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분기 실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기 실적. 이게 연간 실적이네요. 잠시만요. 네,
주당 순이익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해 1분기 대비 올해 1분기는 26%의 아주 견조한 실적 성장을 보였어요. 그 다음에 연간 주당 순이익은 전년 대비 약 18%의 상승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은 이 기업을 지금 사게 된다면은 어느 정도 기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느냐? 추정 실적에 따른 PR은 8.5배로 추정이 되고요. 목표 PR은 이보다 좀 높은 한 11배 정도라고 한다면 한 요 정도 선이 되겠네요. 요 정도 선. 이 정도는 충분히 달성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를 달성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주가의 상승률은 약 25%입니다. 목표 PER을 워낙 보수적으로 낮게 잡았기 때문에 충분히 달성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성 DS입니다. 해성 DS는 반도체 리드 프레임을 만드는데 여기에 이제 반도체 핵심 소재가 들어가고 주변에 이렇게 프레임이 있는 거 이게 이제 리드 프레임입니다. 거래처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입니다. 재무안정성 아주 양호합니다. 유동 비율이 100%가 넘었죠. 부채 비율은 80% 미만이고요. 연간 실적을 보게 된다면 그동안 수익성이 7%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과거에 높았던 수익성으로 다시 회복이 되는 모습입니다. 분기 실적을 보시게 된다면 매출액은 전년 1분기 대비 무려 39%가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워낙 영업이익률이 이때 안 좋았죠. 적자 가까이 떨어졌는데 거기에 따른 기저효과 때문에 2,475%가 상승한 것처럼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실적이 정상화됐다라고 평가하는 것이 맞겠죠. 주당 순이익을 보시게 된다면 지난해 1분기와 지금 1분기와 비교했을 때 굉장히 높은 수치로 실적이 회복되는 모습입니다. 자, 연간 주당 순이익도 전년 대비 약 42%가 증가하는 실적을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자, 과거 주가와 실적의 관련성으로 좀 봤을 때 이 기업의 평균 PR은 약 PR 13배 정도로 우리가 평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지금 이 기업의 추정 실적에 따른 추정 PR은 9.5배로 과거 평균값이기 때문에 이 달성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일 것으로 생각이 좀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이 종목을 투자해서 올해 안에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은 약 37%가 됩니다. 이상 2020년도 1분기 잠정 실적 우수 기업, 저평가 기업을 살펴봤습니다. 이상 윤유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